반갑습니다. 16일 10월 16일 하나의 시리즈 오늘 군에 있으면서 사건 이슈들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간첩 침투 사건하고 2015년 12월경에 간첩 침투 사건하고 2014년 6월경인가요? 6월경이에요. 6월경 우리가 우리의 주적 김일성의 사망. 그래서 오늘은 김일성이 사망한 날이 국내 보도에 접하게 된 거는 그날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늦봄 초여름 정도로 기억하고요. 일병휴가 94년도 일병휴가가 맞지? 94년 12월 일병휴가 아니야 일병휴가가 아니라 그때 여동생이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와가지고 차가 많이 밀리네. 이제 그 제 위 고참이 3월 나의 어떤 이런 생활에 대한 거를 뭐 조언해주고 가르쳐주고 지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운이 좋게도 3월 군번이었는데 나는 10월 군번이고 이제 7개월 차이가 나잖아요. 상당히 큰 차이지. 나이는 한 살 어렸지만 나보다 상당히 어른스러웠던 거예요. 그 사람 한번 만나고 싶던데 그분이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이 상당히 이 새벽인데 되게 그분을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전투화하고 군복을 싹 닦아주고 다려주시더라고. 아니 그건 일병휴가였나? 가물가물하네. 그때쯤이면 아무튼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병휴가하고 막 좀 헷갈리는데 그냥 토요일날 외박이었어. 외박. 맞아, 외박이었고 그 여동생이 왔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갈 수가 있었어. 기억나네. 그랬는데 딱 가려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행정반에서 한 명이 후다닥 오는 거야. 그러더니 휴가 외출 전원 금지라는 거야. 야, 참, 그래가지고 나 이게 또 뭔 일인가. 왜냐면 지난 그 94년도 1월 달에 했던 동계훈련에서 이등병 때였는데 그때 동계훈련에서 훈련을 하다가 앞니가 부러졌거든요. 근데 그 부러진 거에 대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훈련 중에 그 정신 상태가 뭐라고 하면서 대대장이 준 이제 외부 치료 말고는 3개월간인가 외박 및 외출 이런 거 다 나는 금지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기소침해졌는데 이제 그게 이제 풀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첫 그 외출이었던 것 같은데, 외박이었던 것 같은데, 야 그게 그냥 일순간에, 그래서 뭔 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TV를 토요일이니까 틀어보고 막 했는데 보니까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야. 김일성 사망 추정. 김일성 사망 추정. 전부 전원 전투복하고 긴급 대기하라 이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전원 전투복하고 군장 쓰는 싸는데 고참들이고 뭐고 아무 얘기 안 하던데? 뭐 평소 때랑 공시렁공시렁 될 텐데 나는 그냥 담담하게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피곡이라든가 이런 거 딱 집어넣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아 이제 올 게 왔구나. 실제로 94년에 그 무렵에 말이죠. 김일성이 죽고 그 무렵에 제 기억으로는 클린턴이었을까?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북한에 있는 뭐 동청리 뭐 핵시설 이런 데를 타격한다고 통보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타격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우리 헌법에 준하는 우리 국토 아니에요. 북한은 우리 헌법에는 우리 국토로 돼 있어요. 수복하지 못한, 수복해야 할 국토인 북한에 대한 핵시설을 타격을 하겠다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딱 그런 거야. 근데 알려진 바에 김영삼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타격하려면 타격해라. 다만 우리 국군의 지원은 없을 것이다. 우리 국군의 지원은 전혀 없을 거니까 나는 북한의 직접적인 타격에 대해서 거부한다 막 이랬던 거야. 근데 실제로 그 94년 말 무렵에 전쟁이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전혀 우린 그런 거 느낄 수가 없었어. 물론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 무렵에는 뭐 북한의 내부 동요로 인해서 그죠? 그 휴전선 근방에 있던 어떤 북한군들이 일시적으로 뭐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 뭐 우리가 뭐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정도였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핵시설이 파괴되면은 휴전선 인근에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전혀 그 해에 우리들은 몰랐어. 너무나 조용했어. 김일성이 죽고 나서 너무나도 그냥 뭐 조문을 받고 국제적으로 내부적으로 김일성은 뭐 김경희 등이 보였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랬어. 그게 벌써 94년이네. 본격적인 이제 김정일 체제가 들어가는 이제 그 이전에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후계 수속을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탑이 되는 거지.
잘 아시다시피 뭐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고 뭐 탈냉전으로 인해서 그 자기네들끼리의 그 공산 세력 내에 이렇게 주고받았던 공조 체제도 급격하게 무너졌잖아요. 뭐냐면 소련 체제가 러시아 소련 체제가 무너지면서 말이죠. 동맹이었던 부분에 이제 십시일반 해갖고 이렇게 밀가루라든가 이런 것도 대주고 해서 안정적으로 이 공급망이 했던 공급망이 깨졌다고 하더라고. 그런 걸로 인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던 체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에 대한 먹거리가 위기였지, 위기. 그로 인해서 뭐 무상배급 이런 게 다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그 김정일을 보위하던 황장엽이라든가 그가 외교관들, 그다음에 김정일에 대한 김정일, 김일성에 대한 외가 친가 쪽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탈북을 통해서 남한과 뭐 미국, 유럽 쪽으로 이렇게 흩어졌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되게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 그날 토요일인데 어찌나 실망스럽던지 내 반에 누워가지고 소총을 맨 처음에 들고 있었나? 전투화 신고 쉴 때도 전투화 신고 하루 종일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출동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부대 영역 내에 있는 모든 부대 시설을 폭파시키고 저희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런 부대였어. 기관정부에 사용하던 모든 기관 부대 시설을 다 폭파시켜버리고 다 들고 그냥 때려 부시러 가는 거야. 화력 부대였던 우리가. 게임 하면은 뭐 시루크 타고 가다가 뭐 많이 죽고 대부분 다 소멸된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들었지 나는 그런 내용들.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서서히 풀리더니 북한 내부에 들어온 내용들은 이제 조문에 집중을 하며 이제 공비의 동요를 이렇게 가독거리면서 말이죠. 내가 결속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를 접하는 경우적으로. 일단 중국이나 이쪽에서 그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의 의기투천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갑자기 내전이 일어나 버리면 큰일 나잖아. 원치 않는 주변국들의 전쟁에 대해서 워한 거지. 그런 부분이. 그 상태에서 미국이 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 각종 정보들이 오면서 북한을 칩시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많이 쳤으면은 미국의 판단은 일단 핵시설에 대한 일시적인 괴멸이었겠지만 핵시설 파괴로 인해서 북한 내부의 공부 동요가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지만 없어요. 휴전선 내에서 그로 인한 교전 등은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북한의 유민이라든가 탈북민들에 대한 이런 보트피플이라든가 그죠? 중국으로의 뭐 피난민들 내부에서 만약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사실 그 시점으로 해갖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교란은
개면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남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지난 몇십 년간의 그런 휴전 상태가 이제 교전 상태로 바뀌는 거잖아. 아마 진짜 그랬을 거야. 국지적인 교전이 일어나고 김일성의 그 내부 결속력이 크랙이 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지속적이면서도 끔찍한 테러가 아마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냐면 북한 내부에서도 김일성에 대한 체제가 염증이 난다는 이유로 해서 말이야. 그랬다가 분명히 일어났어. 식량 문제도 있지. 그러면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미 북한 내부에 작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원조를 받고 동북아에서 뭐 엄청난 확장이 있을 거라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판단이 맞지 않았을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조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그때 일순간에 그 북한 시설에 대한 괴멸, 초기 상태 괴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느냐. 북한의 핵 보유국,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은 명확히 얘기하면은 북한이 그 체제 공고에 핵 시설을 보유한 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커다란 위협은 맞죠. 그리고 북한 내부 자체의 체제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어떤 체제 무기로서 작동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아무도 못 건드렸을 것 같아.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특히나 일본이 그 열망하고 의심스러운 어떤 그들의 희망인 남북 간의 전쟁을 개인적으로 막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핵보유를. 만약에 비 클린턴 대통령이 핵시설만 그냥 암 제거하듯이, 핵종 제거하듯이 제거를 했다? 그러면 그걸 했다고 해서 그냥 제거됐구나라고 북한이 했을 것 같아요. 준하는 아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서울 시내에 대한 테러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테러라든가 한 10년 이상은 막 그런 그 부분에 의한 서로 간의 보복전이 일어났고, 북한이 그런 걸로 인해서 체제가 와해되면서 일어나는 일본이 바라는 동북아에서의 말이죠. 또 다른 자신들이 바라는 동북아의 지형지도가 바뀌지 않았을까?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했던 부분이, 근데 지금 정부에서 만약에 북한의 핵시설을, 근데 이제 물론 뭐 군부 정권이 물러나고 첫 민간 정부가 들어선 계기가 김영삼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의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 당시에 영입이 됐고, 지금 이 순간에 휴관 대통령이 그런 제안에 대한 액션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고 하면 소름 끼칩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야. 가서 그냥 뭐 융단 폭격으로 그거를 만약에 제거를 했다 그러면 시설만 제거되는 거지, 사람이 제거되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지으면 다시 폭파하고, 이게 무슨 뭐
이란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북한군들에 대한 테러 공격이 있을 건데 작사를 내려면 그때는 이제 전면전으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